안녕하세요. 타로의 진심인쌤 라이율입니다. 오늘은 메이저 카드죠. 13번 죽음 카드 진도 나가겠습니다. 메이저 카드의 해석 공식은 카드 상단에 있는 숫자와 그리고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아래에 있는 제목글의 조합으로 이 메이저 카드를 해석을 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럼 숫자를 조금 봐야 되겠죠. 숫자는 13이에요. 13은 다시 낫수 1에서 9까지 수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9보다 높은 수는. 그래서 1 더하기 3은 4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번 데스카드는 4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안정감, 견고, 완고함, 보수적인, 고집스러운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겠다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 수비학 숫자 4와 관련된 동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그 동영상 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숫자 4는 앞에 메이저 카드에서는 우리 4번 황제 카드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요. 4번 황제는 어떤 자세였었죠? 그 딱딱한 돌 의자, 석자에 딱 앉아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의지가 되게 강력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이미지였죠. 그런데 또 그 사람이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내 의지나 내가 생각하는 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투쟁하는 거나 논쟁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제든 나는 나가서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자세로 보았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13번 데스카드에서 나오는 이 해골 기사는 어떤 자세인가요? 지금 어떤 석자나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갑옷을 입은 복장에 이 말을 타고 움직이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4번은 완전 안전하고 견고하고 유지하는 건데 이 사람은 말을 타고 이동하고 있네. 변화의 이야기가 담겨 있네. 그럼 쌤, 사라는 의미랑 좀 다르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시면 저는 또 이렇게 대답해 드리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굳건한 의지, 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행동으로 표현하는 모습이다. 그런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4번 황제 역시 자기 자리를 유지하거나 자기 뜻을 표출하기 위해서 갑옷을 늘 입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때가 필요하다면 그 황제 역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겠죠. 이 데스카드에 나오는 해골기사 역시 나의 그 강인한 생각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과정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의지나 완고하고 견고함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너무 단단하고 너무 견고하고 너무 완고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표출하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는 모습인 거잖아요. 제목은 데스네요. 데스는 죽음이죠. 죽음이니까 무언가 끝이고 죽음이고 단절된 거고 헤어짐인 거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 죽음이라는 글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그 죽음이라는 글자가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그런 말들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마냥 나쁘고 안 좋고 불행하고 이런 걸로 볼 수는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이별이라던가 내가 원하는 정리, 내가 원하는 정리정돈, 내가 원하는 헤어짐, 내가 원하는 끝을 생각을 한다 하면 이 데스카드가 그럴 때는 너무너무 행복한 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거부할 수 없다. 이거는 진짜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워낙 강력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의지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만약 상황으로 본다 하면 그 상황이 너무나 강한 에너지의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내가 그걸 거스르기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카드 설명할 때는 늘 어떤 카드가 뽑혀도 그 사람의 성격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수업할 때도 쌤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이 죽음 카드, 데스 카드에서도 우리가 이 사람의 성격을 좀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일까요? 물론 뭐 이 카드 한 장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100% 거의 완벽하게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데스 성향의 어떤 느낌도 갖춘 사람일 것이야. 이렇게는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좀 있을까요? 이 사람 성향으로는 자기 생각이나 의지를 표현을 한다고 하면 뭐 끝까지 가는 사람, 끝장을 보는 사람이라던가 자기 한계치에 내가 어디까지 이거를 전력 질주할 수 있을지, 내가 어디까지 에너지를 쏟을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보자. 불굴의 의지로 끝까지 도전하는 이런 에너지가 좀 있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다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도 좀 있을 수 있겠구나. 쉽게 포기하는 그런 분은 또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여기 사에서도 찾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되게 고집이 세, 되게 완고하고 되게 확고한 사람이야. 맺고 끊는 게 되게 정확한 사람이야. 아주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쪽으로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좀 보면 우리 인물에서 이렇게 해골 기사가 등장을 하네요. 이 해골 기사는 이승의 사람이 아니네요. 저승의 어떤 인물이겠죠. 그분이 이 이승색에 딱 오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강력한 투구와 갑옷을 입고 검정색 깃발을 들고 아주 그냥 당당하게 거칠 것 없어. 이렇게 강인한 의지의 에너지를 담고서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 이승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죠.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이렇게 들여다본다면 여기 데스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죽음이에요, 종결이에요, 끝이에요, 정리예요. 이쪽에서의 상황이 다 정리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해가 뜨는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카드의 큰 틀은 죽었으면 죽은 것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끝은 다시 어떤 새로운 시작을 의미를 한다. 끝과 시작은 결국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낡은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다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가 있겠죠. 상징말 조금 보면 해골 기사가 검정 깃발을 이렇게 딱 들고 있잖아요. 깃발 자체의 의미가 어떤 권위, 권한, 어떤 큰 단체, 국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체성을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 깃발 속에 이렇게 약간 꽃 모양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꽃 문양과 관련된 어떤 단체인가? 그렇게 살짝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예, 맞아요. 이 꽃은 장미십자회라는 그 당시 유럽 17세기, 18세기 때쯤이라고 하는데 장미십자회라는 어떤 단체의 상징, 마크인 것 같아요. 요게. 그거를 조금 이 카드를 만든 사람,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라는 사람이 그 장미십자회라는 비밀 단체에 잠깐 활동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자기네 어떤 그 단체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카드에 살짝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준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그냥
카드를 해석할 때는 이 장미 십자가에 대한 의미는 거의 두지 않습니다. 워낙 그 장미 십자가에는 비밀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한 정보도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깊이 있게 안 들어가셔도 될 거는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장미 그림, 꽃 그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살짝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미 부여는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떠오르는 해, 여기 한 기퉁이에 해가 떠오르고 있잖아요. 노란빛 해가.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새로운 세상, 어둠이 거치고 밝음이 올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여기 떠오른 해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모든 카드가 긍정의 사인만 있는 카드가 없고 부정의 사인만 있는 카드가 없다. 네, 긍정이 지나치거나 긍정을 너무 자만하면 분명히 부정적인 힘이 발동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카드는 죽음이니까 일단 부정의 느낌이 강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다 부정이 아니다. 다 죽음이 아니다. 여기 떠오르는 태양을 봐라. 새로운 희망이 지금 떠오르고 있으니 지금 이 시기를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또 여기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굳건한 어떤 견고한 의지를 표출하는 어떤 장면이구나. 그 장면에 이 말이 같이 등장을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었었어요. 색채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여기에 있는 큰 틀의 색채는 검정색, 흰색, 그다음에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 이렇게 딱 4개의 컬러가 이 카드를 지배를 하더라고요. 색채를 조금 보면은 우리 이 해골 기사도 검정색, 이 깃발도 검정색이 바탕을 이루고 있어요. 검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자체가 어두워요. 예, 비밀스러워요. 또 뭐가 있었죠? 되게 중압감, 강력함, 세다. 까맣고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두렵고, 저 사람 두려운 존재? 저 사람한테서 내가 느끼는 어떤 무게감, 중압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느껴지겠죠. 우리 저승사자도 그렇고, 검정색이 주는 커다란 어떤 그 압력, 센 기운, 어두움,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 해골 기사가 그대로 검정색 복장으로 착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노란색은 좀 대비가 되죠. 노란색은 밝고 희망차고 통통 튀고 막 우리 어린이들 생각을 하면 막 유아스럽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런 이 의미들이 노란색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해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여기서 그려놨네요. 그쵸? 그래서 희망이다, 밝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예지할 수가 있겠죠. 일단 노란색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교황이 그럼 왜 노란색을 입고 있느냐?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푸른색, 파란색이 좀 눈에 띄죠? 파란색은, 근데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옆에 있는 왕관을 보면, 이 사람은 왕이었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왕은 옷을 파란색을 입고 있고 물의 색깔도 옆에 있는 강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배가 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 요 부분은 강, 폭포 이렇게 보이네요. 물은 파란색이죠. 그리고 물은 과거를 의미를 해요. 이 강의 이름을 레테의 강이라고 해서 망각의 강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했을 때도 이 강이 등장을 하잖아요.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이 강을 건너면 다른 사후의 세계로 이동하는 그 죽음과 사후의 세계의 가운데에 있는 그 이동 통로를 이 강으로
많이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서양에서도 역시 레테의 강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강을 건너면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레테의 강은 망각의 강이라고 해서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이 이승의 기억들을 다 이동하면서 다 지워준다고 해요. 지금은 벌써 옛날 드라마가 되었지만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 그 이동욱 배우가 연기했던 게 저승사자였었죠.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은 이렇게 돌아가신 분께 잔에 물을 담아서 한 잔씩 드리죠.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들은 그 잔에 담긴 물을 한 모금 마시면 이 이승의 기억을 다 잊고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문을 열고 그곳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리고 그 물이 아마도 레테의 강물일 수도 있겠네요. 그 기억을 잃어버리게 하는 작용을 하는 물이죠. 그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보면 왕은 지금 쓰러져 있잖아요. 쓰러져 있으니 벌써 과거가 돼버린 거네요. 그리고 이 교황은 노란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이거나 쓰러져 있거나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파란색과 극명히 달라요. 노란색이 이 해와 똑같은 색깔이에요. 주황색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교황이 어떤 희망인 건가? 어떤 새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도 조금만 이따가 화면 바뀌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흑과 백의 대비 요거를 얘기를 해야 돼서 저승사자 해골 기사는 흑과 백의 대비로 완전 무장을 한 거잖아요. 검정색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티 없이 그냥 까매. 그리고 백색도 아무것도 없어요. 티 하나 없이 그냥 하얗죠. 그렇게 명과 암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깃발도 그렇고 말과 옷 복장에 의해서 그렇게 흑과 백이 딱 공존함으로 해서 더 어떤 강력한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 건 아닌가? 정말로 암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상황, 그 인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검정이 끝이라면 검정에다가 암만 뭐를 새롭게 새로운 색깔을 입력을 해도 그래도 검정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 검정 다음의 색깔 흰색으로 본다 하면 흰색은 어떤 색이든 내가 막 이렇게 입힐 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검정이 끝이고 이 흰색이 새로움이지 않을까? 이런 별 생각을 제가 다 해봅니다. 여기는 말씀은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그러면 앞에서 좀 미뤄왔던 그 교황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여기서 드릴게요. 그 새로운 화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좀 늦췄던 거예요. 자, 교황이 입고 있는 색깔이 노란색이란 말이죠. 그런데 뒤에는 태양하고 같은 색깔이네요. 완전 같은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이 교황이 노란색을 입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찾아봤거든요.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이쪽에서는 이 노란색을 생명의 부활의 색, 새 탄생, 새 생명을 상징하는 색으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절 미사 때 이렇게 노란색의 예복을 입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매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지만 중요한 기념일이나 중요한 의식을 할 때 이렇게 노란색 예복을 갖추어서 입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오롯이 알고 있는 이 교황은 죽음이 종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신앙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스카드에 등장하는 이 해골기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숭고한 시간임을 이분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골기사를 맞이하는 이 순간, 이 숭고한 시간을 어떤 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 부활, 새 생명을 의미하는 이 노란색 예복을 입고
의식을 치르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겠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그림의 모습입니다. 실전에서 이 데스카드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야기들, 큰 틀은 그래요. 죽었지만 다시 태어날 거야. 이거를 각각의 상황별로 대입을 해서 예쁜 말들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연애나 관계, 애정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데스 죽음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단절이 돼요. 절단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별이고 헤어짐이고 절교인 거고 이혼인 거고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니까 별거, 연락이 두절됐다, 잠수 탔다, 그래서 상처받는 상황이다, 아픔의 상황이다, 예,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 뜨고 있으니까 이거는 재탄생, 재생, 부활의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으니 다시 재회할 수도 있다,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멘트가 조금 들어가기는 해요. 예, 이런 경우가 항상 늘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예, 아예 그냥 끝나고 헤어지고 그리고 헤어졌는데 한참 있다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재회운도 있기는 하거든요, 이 데스 카드가. 그런데 그게 매번 적용은 되지 않더라. 요거까지만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끝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봤을 때는 죽음이니까 투자한 것이 죽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니 손실, 손해, 정리, 손절, 네, 이런 말들하고 맥락을 좀 같이 하겠죠. 일단 여기서 끝을 맺어야 해요. 더 이상 투자하면 안 돼요.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잖아요. 학업 진로로 가면 변화를 시도를 해봐라. 그러니까 이게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러면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고 어떤 새로운 곳으로 알아보는 것도 좋겠어요.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리고 일단 데스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실패하고 시험을 잘 못 보고 불합격하고 이런 내용일 때 이 카드가 나옵니다. 뭐가 잘 될까요? 하면 뭐가 잘 안 돼요? 라는 경우에 역시 데스 카드가 종종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뭐가 안 됐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해는 뜨니까 다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지를 품고 해보면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런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면 좋겠죠. 부활의 의미를 조금 적용을 하면 떨어졌는데 추가 합격, 어떤 시험을 봤는데 처음에는 떨어졌는데 1차에는 떨어졌는데 2차에는 붙거나 이렇게 추가 합격이 되는 경우에도 나오기도 해요. 근데 요거는 어떤 카드들이 매번 그렇게 해석이 되지는 않는다. 요거는 꼭 유념을 하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불합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 더 읽고 싶다 할 경우에는 좋은 카드를 더 동원하는 게 낫겠죠. 또 여기에는 지금 안 적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행동을 취해야 해, 해결 방법이야 라고 할 때 이 카드가 등장을 하면 네 의지를 진짜 그 굳은 의지를 밀고 가, 끝까지 가봐, 끝장 봐야 돼, 이런 멘트도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들여보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 굴하지 마, 너의 뜻대로 밀고 가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저렇게 해 뜨는 곳에 도달할 수 있어. 직업은 상담사, 정신의학과, 경찰, 검사, 프로파일러, 조금 센 캐릭터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에 어울릴 수도 있는데 한 예시일 뿐이에요. 이 카드를 뽑았다고 해서 당연히 이런 분야에 거의 다 있는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 좀 유념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사라고 써놓은 거는 이 데스 카드의 성격 성향으로 뽑은 인물들이 좀 이렇게 사람 마음 속, 아무나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사람 속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그런 힘들이 좀, 그런 에너지들이 있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마음을 읽을 줄 알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렇게 심리상담사, 심리상담 선생님 이런 것도 어울릴 수 있다까지 말씀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카드에 대한 내용은 100% 정답은 아닌 건 아시죠? 네, 이 타로 카드는 정답이 없는 것이고 주관적인 어떤 의견이나 생각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리딩할 때는. 그렇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내담자의 시선에서 그 카드를 읽어내도록 우리가 꾸준하게 연습하고 공부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